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와 장성, 영광, 한평, 무안, 영암, 해남, 장흥 등 전남 지역 7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장흥 유치면 5.5cm를 최고로 광주 광산구 5.3, 무안 5cm, 영암 4.9, 해남 4.6cm 등입니다. 서해상에서 눈 구름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눈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전남 서해안은 2에서 7cm,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은 1에서 5cm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열 하루째 2,000명대를 기록하던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4,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처음으로 하루 2,000명을 넘어 2,298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도 1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나주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등 1,93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재택치료자가 지정 약국뿐만 아니라 모든 약국에서 처방 의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례군이 군비를 들여 전 경찰서장 땅과 그 주변에 석축을 쌓아줬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례군은 기본적인 허가 절차도 어기고 사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리한 사업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구례경찰서 전직서장 A 총경이 지난해 구입한 땅입니다. 구례군이 그 주변으로 최대 3m 높이의 석축을 쌓은 뒤 주택부지로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석축은 지목이 임야인 A 총경의 땅 일부와 국토부 소유 국유지에 걸쳐 있습니다. 석축 공사를 위해선 임야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국유지의 경우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신청조차 없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불법 산지 전용은 복구 명령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복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단 맞고요. 예산을 또 세워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영상복구보다는 차라리 절차를 추후에라도 해놓은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업명은 마을 안길 정비공사지만 도로 포장이나 확장은 없고 주로 석축을 쌓는 공사였습니다. 공사비는 총 3,800여만 원, 이른바 꼬리표가 없는 포괄성 예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공사 입찰은 A 총경이 본인이 구입한 땅 등기를 마친 지 50여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이 거기서 그렇게 쓰도록 시급하게 필요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애초부터 계획이 잡혀 들어가야 될 문제지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 경찰서장 땅 경계에 석축을 쌓아올린 구례군. 기본적인 허가 절차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이유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장흥에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고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함께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장흥의 한 아파트 단지. 구급차가 들어가더니 누군가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5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저녁 6시 20분쯤. 의식을 잃은 채 화장실에 쓰러진 걸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에 의한 심정지. A양은 부모 사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장흥의 고모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경찰은 고모인 41살 이모 씨가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이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양이 숨지기 전날에도 이 씨의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숨진 A양 몸 곳곳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고 애가 미끄러졌다 욕실에서 그 사망 원인은 진짜 사고사인지 폭행이나 왜 이렇게 있었는지 그 부분은 부검을 해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같이 살고 있던 A양의 언니를 긴급 보호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열이 난다는 이유로 여자아이를 베란다에 격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순천의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원장은 지난달 27일 19개월 된 여자아이를 1시간 안팎의 시간 동안 베란다에 격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미열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격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수습이 끝나면서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를 어떻게 할지가 관심입니다. 철거냐 재시공이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가 미뤄진 분양권자들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피해자 수습 직후 이용섭 광주시장은 붕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예고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정밀안전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거 여부나 공사 재개 등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은 다음 달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에 사고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철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시일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같은 자재와 공정으로 지어진 전체 8개 동 가운데 어디까지 철거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동 철거할 것이냐 또는 전체 철거할 거냐에 대해서는 입주민이라든지 또는 광주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소요가 될 걸로. 파장은 예비 입주자들에게 미칩니다. 붕괴 사고로 인한 입주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부거 불안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임시 거주 공간을 구하고 있는 예비 입주자들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약속한 입주 지연 보상금으론 집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 강화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예비 입주자들은 전세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월세가 만료되시는 분들, 미리 11월에 맞춰서 집을 팔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당장 집을 못 구해서 걱정을,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철거냐 공사 재개냐, 붕괴 건물 처리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밤사이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눈발은 약해졌지만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약하게 내리겠고 밤에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은 전남 서해안 지역에 최대 7cm, 나머지 광주 전남 지역에 1에서 5cm고요. 동부 남해안 지역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4도로 어제보다는 약 3도가량 낮고요. 낮 최고 기온도 0도로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오후에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0도 안팎으로 춥겠는데요. 어제보다는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곡성의 한낮 기온 영하 1도, 여수는 2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최고 기온 영하 1도로 낮 동안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0에서 2도가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오후부터 다시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도 다시 한번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천여 명의 생산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의 조선 인력이 1,2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면서 조선 기능인력 훈련기관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1,344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 조선업의 수주량은 64척으로 2020년에 비해서 배가 늘었습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예술인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광주시는 해마다 예산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예술인 단체 보험에 가입하고 상해나 사망, 의료비 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 활동 증명 등록을 완료한 만 16세 이상 예술인 3천여 명입니다. 지난해 광주문화재단 조사 결과 예술인의 22%가 창작이나 실현 과정에서 다쳤고 비용을 대부분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현 전 KBS 아트비전 부사장이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6년 만에 초대 전당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강현 전당장은 어제 취임식에서 아시아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열린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문을 연 뒤 6년 동안 전당장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광주는 104.6, 전남은 104.9로 지난해 1월보다 각각 3.4%와 3.8%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광주는 22.6%, 전남은 13.3%가 올랐습니다. 광주시가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의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을 모레 밤 9시까지 마감합니다. 광주시는 온라인 신청이 끝나더라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형 상생카드로 일상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률은 94%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